안녕하세요. 저는 장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노화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화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적 노화와 내적 노화로 나뉘는데요. 이게 뭔가 딱딱해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외적 노화라고 하면 이제 햇빛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햇빛에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손목, 손등, 그리고 목, 얼굴 같은 경우에 외출했을 때 이제 햇빛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외적 노화라고 하고, 내적 노화는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적 노화랑 내적 노화가 차이가 그거예요. 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공통점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 즉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모든 피부 노화가 되겠죠. 그 부분을 바로 내적 노화라고 하고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노화라고 해서 이제 폐경 이후에 한 40 이후 넘게 되면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노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피부는 원래 상처를 자동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이 더뎌져요. 예전에는 다쳤으면 한 100일 다쳤으면 한 10일이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50이 돼서 100일 다쳤다면 예전에는 10일이었다면 지금은 15일. 그 5일 그 사이에 만약에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 5일의 차이 동안. 그래서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는 50대 이후부터 남녀 구분 없이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부는 또 수분을 함유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윤기가 생기고 부드럽고 탄력 있고 주름이 좀 덜 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데 피부 나이가 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수분을 유지하려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윤기가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피부가 축 늘어나고 주름도 지고 좀 많이 어렵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피부가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신체적으로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식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노화는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자리 잡고 가셔야지 이제 노화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항산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항산화 작용은 뭘까요? 항산화 작용, 항산화제라 이렇게 산화물질, 산화 반응을 억제해 준다. 그 말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산화 반응 억제, 이 뜻이 뭐냐면 어떤 물질과 산소가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 쇠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제 쇠가 녹이 슬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불리우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 피부의 노화를 증가시키고 세포를 사멸하고 피부 광각 노화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나중에 최악에 이르러서는 암세포 피부에 세포 조직에 암세포, 암줄기 세포를 증식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활성산소를 좀 방지하면 아무래도 노화가 조금씩 늦춰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섭취하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비타민 A, C,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렇게 4가지 부분에 한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몇 개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A는 비타민 A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뜻이고요. 비타민 C에도 항산화 작용이 있고, 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A는 A가 포함된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은 당근, 소고기, 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과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일에는 대부분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죠. 사과도, 수박도 대부분의 과일인데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따로 토마토, 라이코펜은 토마토라고 딱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색의 채소, 가지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비타민 A와 C,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이런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이렇게 자외선을 조금 차단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을 착용하셔서 외출하실 때 이렇게 하시다 보면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피부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피부 노화를 억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식품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가 있는데 그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